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으로 훅 파고 들어갑니다. 훅 뉴스. 오늘 또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훅 뉴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먼저 한 어린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 그거부터 듣고 가실까요? 네. 저희는 그 수액 세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지금 몇 시간 동안 피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발견했다고 보호자가. 그 사진 있잖아요. 벌레 나온 사진을 우리 아빠가 찍었거든요. 저한테 처음에는 사진을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해서 봤는데 진짜 아직도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너무 화도 나고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이게 그 벌레 들어간 수액. 네.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환자의 어머니? 네. CBS가 지난 19일 단독 보도를 해드렸죠. 그렇죠.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영아에게 투입된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사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죠. 오늘 훅뉴스 바로 그 사건이군요. 네. 처음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네, 17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 요로 감염으로 입원해 있던 5개월 아이에게 수액을 투입했는데 그 점적통이라고 합니다. 그 수액 연결 관일 그 안에서 날벌레가 발견된 겁니다. 예. 병원 설명에 따르면요. 수액이 그날 오후 5시에 설치됐고 이물질이 발견된 시간이 오후 8시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길게는 3시간 동안 벌레 수액을 맞은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벌레 수액 사례가 다른 병원에서 또 나온 거죠. 네, 이튿날 인하대병원에서요. 보관된 수액 세트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수액을 맞다가 발견한 건 아니고 네. 맞기 전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환자에게 투입 전에 간호사가 발견을 했고요. 예. 병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좀 다행이에요.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의 피해자가 더욱 화가 난 것이 바로 그 대목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려내지는 수액 속 이물질이 왜 이곳에서는 몇 시간 동안 방치될 수 있었느냐 이런 건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 인하대 병원 얘기를 보고 나서 더 황당했던 거는 왜 우리 애기는 간호사가 발견해주지 못했나. 뭐 수액 세트도 그런 게 잘못이지만 병원도 그런 거를 왜 쓰고 있는지도 너무 화가 나고. 네. 그래서 오늘의 훅뉴스 주제 병원의 무성의함에 2번 오는 벌레 수액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파장이 상당했죠. 네. 저희가 이 피해자 어머님과 계속 접촉을 했는데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 네. 방송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김정훈 기자한테 언론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하신 거네요. 네, 속 시원히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동안 피해 아이의 가족들이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거는 아이의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병원 측의 대응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거는 뭐 믿었는데 좀 실망했다 뭐 이런 건가요? 처음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어머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병원도 지금 자기네가 억울하대요, 저한테. 자기네도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지금 억울하다고 제 앞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벌레를 누가 발견했냐고. 몇 시간을 지금 수액을 맞고 근데 지금 억울하다고 저희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억울하다. 네.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과정상에 이물질이 들어간 거니까 병원 측 책임은 아니라는 건데요. 병원 관계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식약처에서 이렇게 일단 관리상 문제점 없는 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 또 이제 2차 조사 결과도 있고, 그 조사 결과 나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주십사. 식약처에서는 병원 관리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식약처는 그 CBS 보도가 나간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문제의 수액 세트 제조업체가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고요.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병원의 수액 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제조사에 있죠. 네네. 예, 제조사가 그 벌레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뭐 일부러 넣은 거야 아니겠습니다만 관리상의 허술함으로 벌레가 들어간 채 판매를 했다. 1차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걸 또 수액을 놓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게 책임이 완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억울함만 호소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식약처도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료품 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병원 내 보관 실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의 수액을 투여한 의료진의 행위를 두고 적정 여부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 식약처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식약처는 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제조 과정상의 혼입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료 행위에서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아마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식약처 자료만을 바탕으로 병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병원은 억울하기만 하다라고 주장한다면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봐야 하겠지만요. 법조계에서는 의료진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의료법률전문센터의 신연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병에 들은 건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이 확인을 해야지 식약처나 여기서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들이 벌러지가 들어있거나 이물질이 좀 확인을 해야죠. 간호사들이.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바로 투입을 했다. 주사를 꽂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뉴얼상으로는 사실은 최종 꽂기 전에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병원 측은 병원 내 수액 세트 관리 실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약처 보도 자료를 출력해서 피해자들한테 건네주기까지 하면서 면피에 급급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병원의 태도도 확연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한 그런 병원 측 발언에 2번 울게 됐다는 게 피해자 어머니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병원장은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인류를 구했대요. 저희 아이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이제 안 보게 됐다. 그 수액 세트를 다 회수 조치해서 어제 아침에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안심시키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당장 지금 피해를 겪은 환자한테 와서 아이가 인류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좀 분노를 살 만한 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앞으로도 떨치기 어려운 불안감 또 염려를 감안한다면 적절치 않죠. 현재 아이는 건강상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벌레 수액만 떠올리면 가족들의 마음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다행히 아이 컨디션에는 별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매 해마다 아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것 때문 아니야?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불안한 마음은 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후 5개월 된 아이예요.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더 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게 수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병원에 대한 서운함의 부분, 또 병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1차적인 책임은 병원에만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액 속 이물질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제조 시설의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수액 세트 만들 때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느냐, 공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제조업체들이 그래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체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게 진짜 제대로 된 안전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게 가격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요구하는 수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가기에는 업체들마다 조금 힘이 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완전 밀폐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가격 구조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사실은 저는 제조업체에서 우리가 아주 완전 무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가격 구조에서는 완전 밀폐된 상태에서 그 100% 멸균 이렇게 만들기는 무리예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역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내 수액을 공급하는 업체가 58개사, 제품 종류로는 121개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 가운데 최저가 제품을 골라서 납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구조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액 한 세트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10원도 아닌 몇 전 단위로 업체들 간 경쟁이 붙는다고 하네요. 치열하군요. 경쟁이. 네. 상황은 수액처럼 대량으로 사용되는 주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적정 가격 선을 차라리 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그래요? 다시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 다른
품목 입찰은 뭐 지금 원가라든가 이 가격을 적정선에 정해놔놓고 적정선에 이제 가까이 입찰하는 사람을 갖다가 낙찰자로 정하는 품목도 있긴 있더라고요. 무조건 이거 230원짜리, 240원짜리를 갖다가 190원에 넣겠다. 그래갖고 낙찰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 건설 입찰이라든 그런 뭐 공사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또 부실공사,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업계 보면은 최저 입찰 방식을 고집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건물 시공 과정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의료기기에 있어서도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입찰 방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이네요. 그렇습니다. 불량 수액 세트를 납품한 업체의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물론이죠. 네, 그런데 그 구조적 문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수액 납품업체들은 인건비가 더 저렴한 외국의 생산을 위탁하고도 있거든요. 외국에다가 주문 제작을 한다? 네. 그런 곳이라면 위생 관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대 목동병원의 수액도 국내 업체가 필리핀 업체의 생산을 위탁한 제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치열한 단가 경쟁이 병원 환자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게 현실이네요. 아, 참 벌레 수액 문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구멍이 뚫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합적으로 뭔가가 잘못 물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는 발견이 되면서 사회에서 문제가 됐지만 전에 모르고 혹시 이렇게 맞은 적은 없을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사례도 의심까지, 의심이 드는 거죠.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피해를 겪은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